자, 이 역시도 이번 사건 역시도 우리 사건반장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던 것이죠. 10살 조카를 물고문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지게 했던 이 이모 부부.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하고 가죠. 예,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의 사건이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면서 물고문을 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난 2월 본인의 집에서 아이의 팔에 빨랫줄을 묶고요. 화장실로 끌고 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들은 조카가 숨지기 전까지 14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자신들이 키우는 그 개의 대변을 강제로 또 핥게 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피하 출혈이 좀 심한 상태였고요. 얼마나 세게 폭행을 했는지 치아가 빠져서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이건 엽기 살인, 엽기 학대. 그래서 정말 그날 저희가 전해드릴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장탄식을 쏟아내셨었는데, 자, 검찰은 이거는 살인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소를 했죠. 네, 사건 당시에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위중한 상황인데도 물고문을 반복해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고요. 충분히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서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사실 아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찍은 그 오늘 보고 정말 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악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애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들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범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해자가 대소변을 본 상태라서 이걸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리버님도 그 소장님이 보셨다는 그 동영상을 보고 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이 뭐냐면요. 자기 조카를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자기들이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죄 인정입니다. 당연히 재판부도 이런 걸 보고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고는 못했겠죠. 손발을 묶었어요. 손발을 묶었다는 얘기는 저항할 수조차 없게 최소한의 저항마저도 없앤 상황에서 아이를 욕조에 물에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 변호사님, 제가 이거를 그 사건 기록을 좀 봤더니 진짜 이런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 뭐 민주화 투사들 막 물고문할 때 대공 분실에서 막 하던 진짜 딱 그 시기였어요.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보다 저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결박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묶어서 그렇게 해쳤다. 어린아이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이게 살인죄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모부라는 사람은 이 또 아내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는 바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벌어진 일은 몰랐다. 부부지간에. 네.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아니 같이 그런 식 행동을 하다가 잠깐 나왔던 뿐이지 이모가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 그리고 양형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모에게는 징역 30년 선고했고요. 이모부에게는 12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미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는데요. 양형 이유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왜 30년이냐, 왜 12년이냐, 지금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왜 30년이고 12년이냐 또 이렇게 되게 허탈해하고 계세요. 아니 양 변호사님, 딱 이것만 정인이 그 양모 무기징역이었잖아요. 1심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인이 양모보다 이 인간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이제 뭐 변호사를 떠나서 산 사람으로서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징역형에서의 최고형이 30년인 겁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하게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랬던 것이고요. 살인죄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형량은 지금이 이 말씀 드리면 또 시청자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년, 15년 정도에서 그쳤던, 더군다나 이게 학대치사, 그러니까 살인죄가 아니라 학대에 의한 죽음의 경우에는 10년도 안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30년이 된 겁니다. 그나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죠. 친엄마, 그러니까 자기 언니에게 이 자기 딸을 맡겼던 그 친엄마 학대에 가담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자, 이 30년, 12년 이게 가능했었던 게 이 친엄마가 이모 부부, 그러니까 언니와 자기 형부한테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그 가만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출은 했지만 재판부에서도 이걸 받아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의 의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 또 다른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대부분 이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게 친모가 사실상 가해 행위를 도운 부분이 있어요. 아하. 이게 합의를 그러니까 굉장히 전혀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혈육이니까 정말 화도 나지만 합의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범행 자체를 친모가 도와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무슨 그런 사람에게 합의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건 재판부가 감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 진짜 여기서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해. 이 친모의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뭐냐 정체가?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의해줄 문제입니까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참 이거 이성적인 참 어떤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 친모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냈을 때는 이 이모라는 사람이 지금 무속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이성적인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아이가 진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구나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악성, 잔인성, 악마성은 전혀 모르고 무고한 아이를 다 이제 일종의 우리가 혼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완전히 비이성적인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데에 빠져서 이 자기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남인 저도 막 가슴이 뒤집어지는데 그 아이가 당한 것을 보고 이 언니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그 친엄마 제정신일까요? 네. 알겠습니다.